안녕하세요. 수학교사 최현성입니다. 자, 수학 개념 정리 노트 파일들 다들 다운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교과서와 수학 개념 정리 노트를 이용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75페이지에 집합 단원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집합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교과서 175페이지의 중간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집합이란 무엇인지, 원소가 무엇인지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개념정리 노트에 빈 박스에 글들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이란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소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 이처럼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집합이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고요. 그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합과 원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다면 페이지 175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 아마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을 모두 찾고 그 집합의 원소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한번 볼게요. 1번은 12의 약수의 모임, 2번은 루트 2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 3번은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 0의 해의 모임. 이 세 개 중에서 집합인 것을 먼저 찾아보세요. 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푼 것과 선생님이 푸는 것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인 것을 모두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1번 12의 약수의 모임,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으면 그 대상들의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번은 정확하게 그 대상을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2번 루트 2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 가깝다라는 뜻이잖아요. 가깝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2번은 집합이 아닙니다. 3번은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 해의 모임은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3번은 또 집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집합은 1번과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집합의 원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번 12의 약수의 모임 원소를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네, 1, 2, 3, 4, 6, 12. 그 다음 3번은 2차 방정식의 해의 모임이니까 이 등식을 만족해주는 x의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수분해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x-1, x-2 = 0 해서 x값이 1 또는 2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원소가 1과 2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소와 집합에 대해서 공부를 방금 했잖아요. 그렇다면 집합과 원소 사이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3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을 A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 집합을 이루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방금 배웠던 것처럼 원소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다면 1은 집합 A에 속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1은 A라는 집합의 원소입니다 또는 속합니다 라고 이처럼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A라는 집합은 이를 원소로 갖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만약 그렇다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 2, 3인데 4라는 것은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4는 A에 속하지 않아요. 또는 원소가 아니에요. 라고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집합이 앞쪽에 있고 원소가 뒤쪽에 있다면 집합적으로 이렇게 입을 틔어서 아니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항상 원소 쪽에서 집합 쪽을 보고 원소일 경우에는 2로, 원소가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납 표시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176페이지에 있는 문제 2번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Q라고 할 때 다음 네모 안에 기호를 채워 넣게 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는 유리수이니까 집합 A의 원소겠죠. 그렇다면 2는 집합 Q의 원소입니다. 라고 표현해 주세요. 네. 그리고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은 유리수죠. 그래서 집합 Q의 원소입니다. 라고 다음과 같이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루트 10은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루트 10은 무리수기 때문에 유리수의 원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소가 아닙니다. 라고 이처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다들 공부하셨잖아요. 다음은 집합의 표현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졌다고 해요.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교과서를 보시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세 가지 네모 박스를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해볼까요? 자, 원소 나열법이라는 것은 그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집합기호 안에 하나하나 나열하는 방법을 말하겠죠. 그래서 네모 박스에 집합기호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집합기호는 우리 중괄호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처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소가 만족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을 우리는 조건제시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조건제시법. 네, 됐습니다. 조건제시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집합기호 안에 가운데 바가 이렇게 있는데요. 바의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소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그 원소들을 표현하는 조건을 오른쪽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읽어보시고 왼쪽 모양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형 안에 원소를 적어서 나타내는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모 박스 안에 도형 안에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교과서 177페이지에 3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합에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라고 했는데요. 1번과 같이 이렇게 원소를 집합기호 안에 원소를 하나씩 나열해 놓은 것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소 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제시법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이렇게 집합기호를 하고요. 방을 두 칸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을 바의 왼쪽에다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X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른쪽에 조건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 3, 9는 네, 맞습니다. 9의 약수들이죠. 그래서 X는 9의 약수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2번 5, 10, 15, 땡땡땡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하나 원소가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5의 배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걸 조건제시법으로 쓴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을 집합기호 방을 두 칸으로 나눠서 왼쪽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을 표시를 하는데요. 위에서는 X라고 표시했으니까 이번에는 Y라고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5의 배수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른쪽에서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 이 왼쪽에 있는 것의 조건을 오른쪽에다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x바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 놓은 방법을 조건제시법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원소나열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여기서 x의 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합차, 제곱의 차는 합차의 곱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해는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x바 x는 1 이상 100 이하의 홀수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 1 이상의 홀수니까 1부터 가능하겠네요. 1, 3, 5 그리고 줄임표 쓰고 그 다음에 100 이하의 홀수 100보다 더 작은 홀수 중에 가장 큰 거 99 이처럼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 다들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177페이지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세요. 네, 도형을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왼쪽에다가 A라는 집합에 원소들이 A, B, C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A, B, C, D.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을 보면은요. x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퀄 0. 자, 요거는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해를 먼저 찾으면 되니까 인수분해 되겠죠.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퀄 0 해서 해가 2하고 3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 도형을 이용해서 도형 안에 집합을 표현하면 되니까 2와 3 이처럼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이제 크게 세 가지 다 배웠습니다. 자, 그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집합기호 안에 하나하나 나열하는 방법인 원소나열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제시해서 나타내는 방법인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에서는 크게 방을 두 개로 나눈다는 거, 그 다음에 바의 왼쪽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소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벤 다이어그램은 도형 안에 원소를 적어서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아마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3번 같은 경우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분류하는 방법 먼저 숙지하고 원소의 개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그 기호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분류할 때 원소가 만약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셀 수 있다. 셀 수 있는 집합을 우리는 크게 유한집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한집합이라는 건 1개가 있어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집합이란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집합. 유한개인 집합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라는 거는 이제 쉽게 무한집합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무한집합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1개, 2개, 3개, 4개 셀 수 없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셀 수 있는 집합은 유한집합, 셀 수 없는 집합은 무한집합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우리는 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이 또는 이 집합기호 안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 이런 것을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공집합기호 안에 이
집합규 안에 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으면 이거는 공집합이 아니겠죠? 이거는 원소가 하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0이라는 원소를 한 개 포함하고 있는 집합을 이처럼 표현한다는 것.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A, B, C 이렇게 세 개의 원소를 갖고 있을 때 이거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표현할 때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처럼 표현을 합니다. N 가로 A. 그래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 이렇게. 다시 말해서 n하고 가로 안에 이 집합을 표현해 주면 됩니다. 저 집합, 가로 안에 들어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다음과 같은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교과서 177페이지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집합이 1, 2, 4 원소가 총 3개니까 NA는 3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2번 2, 4, 6, 10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50 해서 NA는 50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3번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의 왼쪽 x를 구할 건데요. 이 x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x의 제곱 이퀄 마이너스 1.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실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na는 0개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3번의 a라는 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na는 0이라고 표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x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퀄 0 다음 등식을 만족해주는 x의 값을 찾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 제곱식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퀄 0 그래서 x의 값은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x는 보통 중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na는 1개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은 원래는 근이 몇 개죠? 2차 방정식은? 그렇죠. 2개죠. 그런데 이 실근 2개를 갖는데 지금 x의 값이 중근으로서 똑같은 근, 서로 같은 근, 서로 같은 근 2개를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했을 때 중복된 근, 똑같은 숫자는 하나씩만 표현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가 유한집합일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NA라고 나타낸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 파이라고 표시를 하면은 0개 이처럼 표현이 되겠네요. 또는 n하고 집합기호 이렇게 표현해도 이건 똑같이 0개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n하고 공집합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요 집합기호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원소는 1개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들 하셨죠? 다음은 부분집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될 때에 우리는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함된다. 또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 이다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A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B의 원소로서 들어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 방법은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는 C로 포함관계로 표현을 하는데요. 앞에서 우리는 원소하고 집합 사이의 관계는 E로 표시한다는 거 기억하시겠죠? 네, 집합하고 집합 사이의 관계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C로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E는 일레멘트의 약자고요. 이 C는 컨테인, 포함하다의 약자라는 것도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페이지 179페이지에 있는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1번 두 집합 A, B 사이의 포함관계를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라고 했는데요. 1번 보시겠습니다. 1번 A는 1, 2, 3, 4고요. B는 x by x는 5 이하의 자연수. 자, A 앞쪽에 있는 것을 우리는 원소나열법, 뒤쪽에 있는 것을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조건제시법은 전부 다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 B라는 집합은 5 이하이기 때문에 5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 이처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에 들어있는 1, 2, 3, 4가 B라는 집합 안에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A는 B에 포함된다 라고 하고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A가 0, 1이고요. B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퀄 0, 즉 이것을 풀어주게 되면 x 공통인수 묶어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해는 0하고 1이니까 이 A라는 집합의 원소 0, 1과 B라는 집합이 0, 1 해서 A와 B가 서로 같다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퀄 0. 자, B는 x는 3의 약수. B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3의 약수는 뭐하고 뭐가 있죠? 그렇죠. 1하고 3. 그래서 얘는 1, 3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집합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A라는 집합. 자, A라는 집합에 보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퀄 0. 이거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한번 인수분해를 하면 여기에 1과 3 이처럼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x의 값은 1하고 3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3번 또한 a하고 b가 서로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A가 B의 부분집합 또는 B가 A의 부분집합인지 나타내어 봐라. 그리고 A와 B가 서로 같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2번하고 3번의 A와 B가 모두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포함관계로 따진다면 A가 B에 포함이 되고 B가 A에 포함된다. A가 B에 포함된다. 이처럼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3번 또한 A가 B에 포함이 되고 또는 B가 A를 포함한다 라고 이처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x by x는 2x-7이 0보다 더 작거나 같은 부등식 푸는 거네요. 1차 부등식 다들 풀 줄 아시죠? 그러면 2x-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다음과 같이 이항시켜주면 x는 2분의 7 이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고요. B는 이거 표현을 해주면 인수분해 형태로 표현 가능하겠죠. 예, 마이너스 A 플러스. 그래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의 값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더 작거나 같다. 이처럼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두 개의 포함관계를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A는 2분의 7 이하니까 여기를 2분의 7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하의 모든 x의 값, 이게 A범위겠죠. 그 다음에 B범위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더 작거나 같잖아요. 그럼 2분의 7은 3보다 큰 수니까 아래쪽에 3 표현하고요. 마이너스 1처럼 이렇게 표현해서 요 사이가 뭐가 되겠죠? B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B가 A 안에 쏙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B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냐, B가 A의 부분집합이냐 기호로 나타내 보라고 하고 A와 B가 서로 같은 것을 모두 찾는 것 해봤잖아요. 그렇다면 이처럼 A와 B가 서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집합의 상등이라는 말을 이용합니다. 이해하셨죠? A가 B에 포함이 되고 B가 C에 포함이 되고 한다면 A가 B에 포함이 되고 B가 C에 포함이 된다면 당연히 A가 C에 포함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3단론법에 의해서 A, B, C가 모두 다 같다라고 이렇게 3개짜리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진 부분집합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진 부분집합은 진짜 부분집합이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A가 일단 B의 부분집합이어야 해요. 그리고 나서 A하고 B가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A하고 B가 서로 같지 않은 모든 부분집합을 우리는 진짜 부분집합. 그래서 A는 B의 진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에서 뭘 제외한다?
네,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다. 자, 그렇다면 문제 179페이지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는 A, B, C 원소 3개를 갖는 건데요. 얘의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 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라고 했으니까 아래 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걸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고요. 원소가 하나인 부분집합이니까 그냥 분리해서 써주면 되겠네요. A, B, C 이처럼 표현하면 이 A가 A, B, C 여기에 지금 속 포함되어 있잖아요. 요 B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C가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소가 2개짜리인 것은 그냥 2개씩 나열하시면 됩니다. A, B, A, C, B, C. 원소가 3개짜리인 건 똑같은 모습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이 A라는 요 집합의 부분집합은 총 8개라고 표현이 되고요. 이 중에서 자기 자신과 똑같은 이 부분집합을 제외시키면 이 나머지 것 총 7개를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7개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이 스몰 A, B, C 3개를 원소로 가질 때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계산할 때에는 이 A가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 B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 C 또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가 2가지씩이니까 부분집합을 계산을 할 때는 2에 2 곱하기 2 해서 2의 세제곱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총 n개일 때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 그러면 이 A1이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발생이 되겠죠. A2도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2가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잠시만요. 2가지. 그 다음에 A3 또한 A의 부분집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 다 2가지씩이니까 2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n제곱까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표현이 잘 안 되네요. 잠시만요. 네, 이 n제곱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제외시킨 나머지 것이기 때문에 2의 n제곱까지 중에서 자기 자신 하나를 뺀 거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집합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뺀 겁니다. 자기 자신 이렇게 자기 자신 한 개를 제외한 거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정한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계산하라고 할 때에는 보세요. 그 원소는 가지수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스몰 A, B, C라고 한다면 반드시 스몰 a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계산을 하라고 할 때에는 부분집합 안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1가지밖에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럼 B는 A라는 집합이 부분집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C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2의 2제곱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듯이 특정한 원소 K개를 포함하는 것 이 K개는 모두 다 경우의 수가 1가지씩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가 전부 1가지씩이고요. 나머지 거 얘는 K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n-k개가 각각 다 2가지씩 이렇게 가지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2의 n-k개. 만약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똑같은 부분집합의 개수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 쉽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n개의 원소 중에서 적어도 1개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여집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적어도 뭐뭐를 한 개 포함해라 라는 말은 전체 경우의 수, 2의 n제곱까지 중에서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계산해주면 되니까 2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만큼 원소의 개수를 빼버리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179페이지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보고 179페이지 3번을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고 계시죠? 선생님이 이쪽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다들 179페이지 3번 문제 푸셨나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에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A라는 집합에는 원소가 L, A, T, E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갖고 있네요. B라는 집합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 A, T, E, R 이렇게 해서 5개를 원소로 갖고 있고요. C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T가 2개지만 원소 나열법을 쓸 때는 중복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L, A, T, E, R 이처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여기서 봤을 때 A라는 집합은 요 C라는 집합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C의 부분 집합이고 A하고 C하고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A는 C의 진 부분 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똑같이 B하고 C는 서로 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B는 집합 C의 진부분 집합이다 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 B가 각각 집합 C의 진부분 집합인지 말하라고 했으니까 A는 C라는 집합의 진부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B는 B하고 C가 서로 같기 때문에 진부분 집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은 이처럼 집합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